네, 이제 부가세 마지막 편이에요. 제목은 신고 납부고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꽤 많이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나름 마지막 파트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짧아요. 신고 납부. 우리가 부가세를 예정 신고도 하고 확정 신고도 하죠. 이렇게. 자, 근데 예정 때 신고 납부라고 얘기하는데 예정 때 신고 안 하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세금을 내기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예정 고지서를 납부만 한다. 이래서 예정 고지 납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 납부한다는 거는 예정 때 신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세금까지 내. 확정 때 해야 되는 걸 똑같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라고 하는 이 챕터 안에서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해요? 1월부터 3월까지면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4월 25일까지 하는 거죠? 25일 이내 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예정 신고하고 예정 고지하고 좀 차이점을 보는 거야. 예정 신고는 누가 하냐? 법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 납부 대부분 안 해.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스스로 하고 낼 거 있으면 내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고지 납부는 가만히 있으면 관할 과세 관청에서 지로를 날려. 네가 얼마 낼지 내가 알겠다. 내가 날려주는 세금을 내라. 납부만 하세요. 이렇게 예정 고지 납부를 받거든요. 그럼 누가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예정 고지 납부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법인 사업자 중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법인이어도 매출이 좀 저조하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 회사가 법인이래. 그래서 들어갔어. 그래도 직원이 10명이야. 법인인데 10명이야. 그럼 규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이름이나 법인이지 사실은 개인 사업자랑 다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법인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법인도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를 날릴 테니까 세금이나 내라. 그래서 법인 사업자 중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에 미달하면 너도 가만히 있어. 고지서를 날 테니까 세금이나 내. 너 신고하지 마. 능력 없어 보여.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예정 고지 납부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법인 사업자가. 아, 매출이 별로 없어. 이런 느낌인 거야. 느낌. 1억 5천 공급가액. 또 고지 납부는 고지서만 내는 거예요. 자, 지금 고지 납부를 좀 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예정 고지 납부는 누가 합니까? 물어보면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이고요. 법인 사업자 중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5천 미달인 그 둘. 개인은 무조건이네. 그러니까 이 둘은 예정 신고 때 가만히 있으면 세무서가 너 이만큼 세금 내. 내가 계산할게. 그러면 세무서가 어떻게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알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뭐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지 뭐. 내가 X 2년도 예정 신고 기간이 됐어요. 내가 얼마를 낼지 세무서 어떻게 알아? 대충 알아. 왜냐면 X 2년도 만약에 1기잖아? 그러면 X 1년도 2기 6개월 내가 신고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X 1년도 2기 직전 과세 기간 6개월 동안 내가 납부한 게 만약에 200이잖아요? 그럼 200만 원 중에 얼마 정도만 미리 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딱 절반 때리면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에 네가 낸 세금 내가 알거든? 그럼 200 냈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그중에 그러면 내가 절반 잘라가지고 너한테 100만 원 미리 내라고 날릴게. 미리 내. 큰 차이가 없겠지 뭐. 그래서 네가 지난번에 냈던 세액의 50% 정도를 내가 고지서에다가 찍어서 던질게. 그럼 세금이나 내라. 신고하지 마. 넌 능력 없으니까. 너는 확정 신고만 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어. 근데 보니까 관할세무서에서 이 고지서를 날려가지고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막 이제 고지서를 막 쓰고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한테 거둘 세금이 예정 고지세액이 한 30이야. 30만 원 거두려고 이 행정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거야. 거둘 세금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어. 보니까 예정 고지세액을 딱 끊어가지고 거두려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작아. 금액이 너무 작으면 소액이면 세법에서 징수를 안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소액 부징수 제도라고 하는데 부가세에서는 얼마에 미달하면 예정 고지 안 하냐면 이번에 2022년도에 개정됐죠? 22년도에 개정된 내용 50만 원에 미만하면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예정 고지도 하지 않는다. 50만 원 미만 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 기간에 매출이 8천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가 돼. 근데 변경됐어. 그럼 예정신고를 할 수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경우도 예정고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액부징수 제도에 해당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예정고지를 납부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50만 원이 넘어가면 예정고지서가 날라오겠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직전 6개월 동안은 X2년도 2기 6개월 동안은 꽤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납부세액이 500이었던 거야. 납부세액이 500이면 얘가 우리 회사가 바보가 아닌 한 X3년도 1기 예정 때 얼마가 날라올까요? 지난번에 냈던 세금의 50%를 찍어서 나보고 세금 내라고 날린다며. 그러면 250이 날라오게 생겼네. 이게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생겼네. 맞죠? 자, 근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번 3개월 동안 매출이 빵이야. 내 세금이 정말 없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250을 내게 생겼어.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오면 무조건 내야 될까요? 안 내고 본인이 얼마 벌었는지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를 줘야 될까요? 뭐 당연히지. 이걸 줘야죠. 그래서 예정 고지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선택해서 예정 신고할 수 있다. 언제 그러니? 네가 내 세금이 저조할 때. 어떻게 저조하니? 휴업을 했거나 사업이 부진했거나 예정 신고 기간에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이번에 3개월 동안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직전 과세 기간에 내야 될 세금의 3분의 1도 안 될 때. 거의 빵이야. 그럼 전부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250 내게 생겼어. 근데 지난번에 500 냈는데 이 중에 3분의 1도 채 낼 필요가 없다면 내가 직접 신고하고 적은 금액을 내는 게 나한테 유리하죠. 세금은 많이 내봤자 혜택이 없어. 나만 손해야. 나중에 돌려받아도 나만 손해인 거야. 이자가 나한테 묶여 있잖아. 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늦게 준다고 이자를 주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세금은 덜 내는 쪽으로 머리를 쓰는 게 정상이지. 아유, 먼저 많이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야지.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막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많이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요. 뭐 기쁘긴 한데 그게 결국은 지금 안 내고 내가 들고 있으면 이자 버는 거잖아. 나중에 받아서 기쁘긴 하지.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갖고 있으면 그 금액에 이자가 계속 붙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단 3분의 1에 미달하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바로 공부할 거. 내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 환급은 예정신고 때 안 해주거든요. 근데 예정신고 때 환급해주는 게 조기환급이라 나 예정신고를 제가 할게요. 왜? 너 예정 고지 납부할 건데 물어보면 저는 조기환급 받을 거라서요. 그러면 신고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스스로 예정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개인 거네. 조기환급 받을 때 3분의 1에 미달해서 내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때 그렇게야. 자, 확정신고는 볼 게 없네요. 1기 예정은 1, 2, 3, 1기 확정은 4, 5, 6, 2기 예정은 7, 8, 9, 2기 확정은 10, 11, 12. 끝나고 25일, 끝나고 25일, 25일, 25일에 하는 거지요? 요거는 이미 한 거죠.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이제 환급을 볼게요. 환급은 일반 환급이라는 제도랑 조기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 환급은 요런 거야. 일반 환급은 부가세 신고가 예정, 확정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예정 때에도 환급이 나올 수 있잖아. 매출세액이 100인데 매입세액이 500이야. 그럼 다 환급해 주거든. 근데 이 400을 예정 신고 때 4월 25일에 이제 신고할 때 얘기한다. 저 환급해 주세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무슨 환급? 기다려. 확정 신고 다 끝나고 나면 해줄게. 자, 일반 환급은 일반적인 환급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예정 때는 환급을 안 해줘요. 확정 신고를 끝내는 날이 언제죠? 6월 말은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고 확정 신고가 종료되는 신고하는 날짜는 7월 25일이잖아. 그럼 이날부터 이제 환급을 해줘. 30일 안에. 늦어. 되게 늦게 해줘. 일반 환급은 좀 늦어. 그러니까 예정 때 4월 25일에 신고는 하지만 환급을 안 해주고 400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 환급 언제 해주지? 기다렸다가
이때쯤이나 돼야지 환급이 돼. 일반적으로. 그게 일반 환급이에요. 날짜 외워야 돼. 일반 환급은 예정때 X 확정 신고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외워주셔야 정확해. 말로 하면 헷갈리니까. 그치? 6월 말일부터 30일 X, 7월 25일부터 30일인 거야. 그렇게. 자, 이게 일반 환급이야. 두 번째. 그러면 맨날 환급이 일어나는 회사는 정말 짜증 이빨이 나겠다. 맨날 환급이 일어나는 회사가 어딜까요? 삼성전자. 수출하는 회사. 수출은 영세율이잖아. 근데 매입세액은 어마무시하다며. 다 돌려준다며. 맨날 환급이야.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받는 회사는 맨날 신고할 때마다 환급인데 맨날 기다려? 환급이라고는 말해도 환급받는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기환급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해주는지를 먼저 얘기할게요. 조기환급은 어떻게 해주냐면 예정 때도 해줘요. 그래서 1, 2, 3인 예정 때 신고하면요. 언제까지 신고해요, 우리? 4월 25일까지 신고하잖아. 그러면 이때 신고할 때 저 조기환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얄밉게 하지 않고 조기환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날로부터 일반 환급은 어디 갔어? 30일이잖아. 조기환급은 15일 안에 해줘. 절반이야, 절반. 15일 안에 조기환급을 해줘요. 언제 해줘? 예정신고 때도 해줘. 이것도 돼. 이게 이상해. 그래서 1월, 2월, 3월이잖아? 그러면은 1월 한 달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할 수도 있어. 빨리빨리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달 단위로 해도 돼요. 그럼 1월 달 거 신고서를 만들어가지고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하면 요 날로부터 15일 안에 환급이 돼. 매달 신고할 수도 있어. 미친 척하고. 환급이 빨리 되니까. 이게 억 단위면은 매달 해야지.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받아? 지금 받아야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2달 단위도 돼. 대신 2달 단위로 묶으면 3월은 따로 가야 돼. 3, 4월을 묶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6개월 단위도 가능하지만 예정신고 때도 해주고요. 조기환급을 신고 단위로도 묶어서도 가능해요. 언제 해줘? 아무 때나 하면 돼. 15일 안에 해줘. 확정신고 때만 해주는 건 누구야? 일반 환급이 그래. 확정신고 때만. 그게 조기환급하고 일반 환급을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인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누가 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나 받나요?는 안 돼. 딱 세 사업자만 받는 거야. 첫 번째, 수출 많이 하는 영세율 적용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혜택이지. 수출해. 그럼 영세율이야. 매입세액 다 받아. 조기환급도 해줘. 자, 그다음 건물 같은 거를 막 갑자기 산다? 생각해봐. 건물이 뭐 1, 200이에요? 건물이면 얼마야? 몇 천억으로 움직이겠지. 몇 백억. 그 매입세액이 몇 십억이야. 그 매입세액을 나중에 확정신고가 지나고 나서 세액을 공제해주면 어마무시한 손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해줘요. 고정자산을 갑자기 매입했을 때. 두 번째, 나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나기 시작했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야. 그럼 매출은 없어. 매입만 많아. 그 매입세액을 빨리 돌려줄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새 사업자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험에 곧잘 나올 수 있겠죠. 많이 나오진 않는데 공부하는 김에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아무 때나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근데 15일 안에 환급해 준다. 얘는 일반 환급은 30일 안에 환급된다. 예정신고 때는 안 된다. 확정 때만 된다. 그렇게 두 개 비교해서 외우시면 되겠어요. 외울 거면 비교해서 외우셔야지. 그냥 외우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됐어 이제.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몇 개만 좀 볼게요.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래. 이거는 여러분에게 눈치로 찍으세요 이 얘기인 거야. 어떤 책에 명시되어 있진 않았어. 근데 보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랑 관련된 거는 제출해야 되지 않나? 뭐 부가세 신고 뭐 맞지 않나? 매출처벌 세금 계산서 맞잖아. 공제받지 못하거나 들어봤죠 이거? 근데 총 수익 금액은 법인세 소득과 관련된 신고서거든요. 이거 들어본 적도 없고요. 우리가 총 수익 금액을 가지고 어떤 용어를 말하지도 않았죠. 과세 표준이면 맞아. 근데 총 수익 금액은 존재하지 않아. 부가세에서. 의미 없는 숫자.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때 종료하고 나서 25일 이내에 하는 거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종료 후 25일 안에 예정 고지납부를 한다 그랬잖아. 그치? 맞네. 이것도 개인사업자는 얼마 미만이면 징수 안 해요? 50만 원이면 징수 안 하죠.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었죠. 신고할 수 있는 예외 중에 하나가 사업이 휴업이거나 실적이 악화돼서 3분의 1에 미달하면 가능했죠. 답은 4번. 옳지 않은 설명으로 찾아봤고요. 두 문제 한 번 더 볼까요? 3번에 일반 환급 신고를 할 때 환급세액은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며칠 안에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객관식. 조기 환급이면은 며칠이었겠어? 15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마지막 4번 문제. 조기 환급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조기 환급은 신고를 하면 며칠 안에 환급해 준다고 그랬지? 이제 헷갈리면 안 돼. 25일은 신고 납부하는 날이고 조기 환급은 신고했어? 며칠 안에 환급해 준다고 했죠? 15일 이렇게 찾아야 돼. 아, 25일 많이 들어봤는데 조기 환급을 해줄 수 있는 시기는 25일이라는 조건이 아니죠. 15일이었죠. 그렇죠? 조기 환급은 예정 신고 때도 오케이, 과세기간 최종 3개월도 오케이, 매월도 오케이, 2달도 오케이. 조기 환급은 조기 환급 신고 종료하고 나서 25일 이내에 조기 환급을 신고한다. 이게 맞는 거지. 25일을 말할 땐. 이렇게 그래 다 외웠는데 이제 짬뽕이 되는 시점이 어느 순간 있어. 그 시점에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말 문제를 잘 찾아내는 거예요. 조기 환급은 예나 사업 설비를 갑자기 신설하거나 증축해서 갑자기 매입세액이 급증했을 때, 그럴 때 부담이 되겠구나. 너 해줄게. 이게 이제 조기 환급과 관련된 제도였네요. 틀린 설명은 1번이었죠. 날짜 물어보는 문제를 이렇게 잘 주의하셔서 객관식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회계 1급의 이제 부가가치세 편을 이 문제로 이제 마무리를 해요. 부가세는 전체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나중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실무 파트에서 부가세가 중요해요. 점수 배점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정리되어 있어야 실무편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객관식만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무 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실무가 재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